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네 번째 재판입니다. 네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첫 재판도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부분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이 부분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의 일단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언제 결심 공판을 하고 언제 선고하겠다라는 것부터 정해버렸습니다.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고 구형을 하겠다.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이 끝이 납니다. 이제 선고가 있게 됩니다.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라고 이 재판부가 정해버렸습니다. 서울고법의 최은정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선거법 위반 법에 정해진 대로 3개월을 꼭 지켜라라는 것을 이 재판부가 잘 이행을 한 셈입니다. 3개월보다 한 달 정도 더 늦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법에 정해진 대로 하자면 3개월 지킨다라고 보면 2월 중순에 끝이 나야 하는데 3월 중순 또는 3월 말에는 끝이 날 것이다. 이것부터 정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13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3명 가운데 몇 명을 신문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2월 19일까지 증인 신문을 모두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측이 이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해서 위헌 청구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재판부에 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구를 할 것이다.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청구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해라. 아마 이재명이 이 위헌 청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 재판의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게 여론에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이재명 자신이 지금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게 위헌 여부를 따지는 부분. 그래서 이재명 쪽도 고민을 한 것인데 결국은 이 청구를 하지 않았고 어제 청구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3월 중순 또는 3월 말에 이 선거법 위반 2심에서 선고해서 1심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면 이재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3월이 되면 이재명은 민주당은 끝장이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아주 단호하게 이 일정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 부분. 이 재판부가 오늘 이 재판을 열면서 계속해서 재판 지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 그러면 3월 안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네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출석을 했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해온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이 거의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외교부 장관에게 쪽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라는 부분. 이걸 이 쪽지를 누가 만들어서 누가 주었느냐? 김용현이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이 전달을 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포고령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소위 검증을 했느냐, 검토를 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용현 장관이 자신이 포고령을 만들었고 윤 대통령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포고령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도 곧 길어야 하루다.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를 할 것이다. 또 군 동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보았고, 그래서 포고령은 큰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이걸 검토하지 않더라라는 부분을 오늘 김용현 장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군 지휘관들 많은 이야기들, 경찰 지휘관들 많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도 모두 김용현이 오늘 부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계엄 관련 요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본관에 들어간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계엄 요원들, 군관계 요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였다. 이게 좀 오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라는 것도 그런 지시는 없었다. 김용현의 오늘 증언은 자신이 정치인들의 이 동향을 좀 살펴라, 동정을 좀 추적을 해라, 살펴라 라는 것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걸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군 동원에 대해서도 김용현은 여러 가지 몇천 명 정도의 이 계엄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모두 막았다. 군 동원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이거는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경고를 주는 용이었고, 그래서 이 250명 정도만 국회에 투입을 하라. 민주당의 군을 보내는 것, 계엄군을 보내는 것도 윤 대통령이 막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용현이 모두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 거의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 그런데 이거는 거대 야당의 이 국정 마비에 대해서 경고를 주려고 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없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지도 못했다. 시도하지도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 부분 오늘 김용현의 증언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김용현을 비롯해서 이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 계엄의 지휘관들 모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군을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고 계엄군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건에 맞느냐, 국가 비상사태냐, 이런 논란은 일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고 했느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고 했느냐, 국회에, 지방의회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이게 오랫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엄군을 250명 투입한 것, 국회 기능을 마비할 수도 없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도 없었다. 정지시킬 의도도 없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그 국회를 둘러싸고 일부 국회의원들을 막은 것은 착오가 있은 것이었다. 계엄군 일부가 20명 정도라고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20명 정도가 그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것, 이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끌어내라. 그렇게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것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도 아니었고 20명 정도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그렇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충돌이었다. 이런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라든지 포고령 부분, 이 부분은 김용현이 직접 작성을 했고 특히 이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잘 몰랐고 또 포고령 부분은 윤 대통령이 아예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에 따라서 뭐 국가적인 엄청난 충격이 있었지만 이 비상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었느냐.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이건 상당히 내란 혐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닌 단순한 질서 유지 또는 경고용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 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수사는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이 다음 달 5일 정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 전에는 끝내려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최대한 이 이진숙의 오늘 그 탄핵 이 심리 결과를 보면 기각이 되긴 했는데 4명이 이진숙 탄핵을 찬성했다. 이진숙의 그 탄핵은 아무런 내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냥 정치 공세로 탄핵한 것입니다. 뭐 나머지 29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모두 지금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진숙 탄핵을 찬성한 헌법재판관 4명입니다. 도무지 법조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그 탄핵 부분은. 그런데도 거기에 탄핵한 사람이 4명이 있었다. 이런 걸 본다면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두 쪽이 나 있다. 두 동강이 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할 때 굉장히 서두르려고 하겠지만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의 핵심입니다. 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계엄군을 통해서. 그 부분이 논란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오늘 뭐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2월 26일 딱 집었습니다. 고정을 했습니다. 구형을 하겠다. 그러면 3월 중순, 3월 말에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김경수를 비롯해서 오늘도 소위 뭐 비이재명, 반이재명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제 이재명을 극복하는, 이재명과 손절하는 이런 길을 찾고 있습니다. 개헌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을 무기로 해서 이재명을 공격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 모두의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 뿐입니다. 이재명을 넘어서야겠다라고 민주당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이재명이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이 거의 망하는 지경이 된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법치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3월 달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